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조합을 중복조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NCR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원래는 이제 N명 중에 R명을 뽑는 이제 식인데 그 녀석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수 있을 때 이 중복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그때 그 녀석을 기호로 이제 NHR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를 NHR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NHR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뭐 NPR이라든가 NCR이라든가 뭐 NPIR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다 고유의 스스로의 풀이 방법이 있었지만 NHR은 스스로의 풀이 방법은 없고요. 이 녀석을 C로 변경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래 보시면 NHR이 어떻게 C로 바뀌는지가 나와있죠. 잘 안 보여서 다시 적어주면은 NHR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만났을 때 N 플러스 R-1 CR이 된다라고 이렇게 H를 C로 바꿔서 여기는 요 C를 풀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고유의 풀이 방법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조합으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자, 여기 밑에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문자 A랑 B가 있는데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택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택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우리가 2H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 더하기 3 빼기 1 C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4C3이다가 되고 이 녀석이 4가지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의 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H를 C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을 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의 A 단계는 딱히 우리가 뭐 풀지는 않을 건데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103번에 보시면 자 103번이 이제 그 H 중복조합 H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해의 개수입니다.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이제 시험 문제의 출제율이 굉장히 높고 모의고사 내신 할 거 없이 이 녀석은 이제 NHR이다라고 하는 중복조합으로 반드시 문제가 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가 되는 그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단어가 음이 아닌 x, y, z 정수 해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이 아닌 이다라고 하는 요 빨간색으로 쓴 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가 되는 것의 해 중에는 5, 0, 0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4, 1, 0도 있죠. 그죠? 4, 1, 0.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 3, 1, 1도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세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풀고자 하는데 왜 H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야 하며 왜 음이 아닌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X랑 Y랑 Z랑 더해서 5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방정식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 주머니 안에 X랑 Y랑 Z가 들어있어. 개수는 무수히 많이. 근데 내가 여기서 5번 꺼낼 건데 이 5번 꺼내서 이 접시에다가 다시 담아 놓을 건데 근데 그 5번이 운 좋게 XXXXX면 500이다 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410은 어떻게 되는 410은 내가 5번 뽑는 게 X가 4개가 있고 Y가 1개 있으면 410이라고 생각하자는 건데 근데 그것은 Y가 1개 있고 X가 4개 있어도 4개 맞냐? 이렇게 자 Y가 1개 있고 X가 4개 있어도 똑같이 41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봐봐라. 여기 이것을 X가 5개, X가 4개 있는 걸로 보아서 일단은 중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해가 이거로 똑같은 해가 나온다는 거로 봐서 순서에 상관이 없다 이거죠. 순서에 상관이 없으면 조합이고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음이 아닌이란 얘기는, 중요한 건 음이 아닌이란 얘기는 0이 가능하단 얘기고, 0이 가능해야지 이런 풀이가 가능해. 왜냐하면 0이 불가능하다란 멘트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여기다가 그린 이 그림이 말도 안 돼요. Z는 반드시 뽑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0이 가능한 음이 아닌이라고 하는 조건이 걸렸을 때 그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사용해주면 되는데, 중복조합은 어떻게 사용해주냐? 주머니 안에 있는 X, Y, Z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5번 뽑는 개수가 돼요. 근데 3H5는 우리가 조합으로 바꿔보면 3이랑 5를 더해서 1을 뺀 거 C5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7C5가 되고 7 곱하기 6, 2 곱하기 1이니까 21가지. 그래서 이것의 해의 개수가 21가지가 있다라고 103번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7C5가 21이 된다는 거 알아? 계산할 수 있어 이거? 제발. 얼마 전에 했잖아. 42 아니에요? 나누기 2 있잖아. 왜요? 재혁이는 알아? 아이고. 네, 자, NCR이 N팩에 R팩에 N-R팩입니다.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쌤, 여기 뭐죠? 느낌표가 뭐였죠? 아, 팩토리얼이요? 팩토리얼은 그 숫자부터 1까지 곱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입니다. 기억났어? 자, 그러면 7C5는 7팩토리얼, 여기는 5팩토리얼, 여기는 7 빼기 5팩토리얼이 되면서 2팩이 되고요. 2팩. 여기 2팩이라고 적을게요. 2팩이 되고, 그러니까 7, 6, 5, 4, 3, 2, 1, 5, 4, 3, 2, 1, 2, 1. 여기서 5, 4, 3, 2, 1 다 지워지고 2도 약분되면 3 생기니까 21. 그래서 7C5가 21. 7P5가 42예요? 7P5는 엄청 큰 수예요. 네. 7부터 5번 곱하겠다는 거니까 이거 이거 기억 안 나? P랑 C 기억 안 나? 네. 보강 한번 잡읍시다. 잡으면 되지 뭐. 기억나게 해주면 되지. 어쨌든 간에 요거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데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다. 알겠지? 근데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사용하려면 지금처럼 바구니 안에 Z가 안 뽑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0인 상황이 반드시 필요해요. 0인 상황이 가능할 때, 그러니까 음이 아닌이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이 아닌이라는 멘트 말고 뭐 다른 멘트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우리가 중복조합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항정리입니다. 자, 이항정리를 보시면 a 더하기 b의 제곱부터 가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a 세제곱,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요거 두 가지죠. a 더하기 b의 4제곱도 한 번에 전개할 수 있나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나요?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런 걸 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겠지?
a 더하기 b의 제곱이 여기가 개수가 2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개수가 1, 3, 3, 1인 이유가 뭐예요? 그냥 분배하면 동류항이 3개가 생기니까? 그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그치? 근데 그것을 좀 다르게 한번 해석해보자. a 더하기 b의 제곱부터 가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이 a 제곱부터 a, b, 그리고 b 제곱 항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들이 몇 개가 나오는지 그 개수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여기에 이 녀석의 개수가 3인 게 이걸 전개하면 a제곱 b의 항이 3개 생기니까 개수가 3인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 그랬잖아요, 학생들은. 그쵸? 그렇다면 그 개수만 알면 되겠네? 얘들아, 우리가 a 더하기 b의 4제곱도 이 규칙대로라면 a의 4제곱에 a 세제곱 b에 a 제곱 b 제곱에 a b 세제곱에 b 4제곱이 나올 거라는 건 알잖아, 문자가. 근데 앞에 개수는 저항의 개수인데 그러면 저항의 개수가 몇 개 생기는지만 알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뭐 일단 지우고, 자,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a 제곱항이 나오려면 이 곱해질 때 여기서 후보가 a, 여기에서 a가 곱해져야 a 제곱이에요. a 곱하기 ab가 나오려면, ab항이 나오려면 여기서 a, 여기서 b가 곱해져야 ab인데 그거 말고도 여기서 b, 여기서 a가 곱해져야 ab요. 그러니까 ab항이 2개 나오는 걸 저 각각의 인수 속에서 뽑아와서 항들이 이 항이랑 요 항이 곱해지면 ab가 돼요. 근데 그 ab가 2개 나왔으니까 2ab였던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자는 거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b제곱은요, 여기서 b가 나오고 여기서 b가 나와서 곱해지면 b제곱인데 그것이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b제곱의 개수는 1이었던 거예요. 알겠나? 자, 이제 3개짜리 가볼까? 여기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을 전개해라 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일단 문자가 a 세제곱, a 제곱 b, a b 제곱, 그리고 b 세제곱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해야 되고, 몇 개 나올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a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1, 여기서 a, b, b, a 3가지가 나오니까 3, a, b, b, a, b, a 3가지가 나오니까 3, 여기서 b가 나오니까 1. 경우의 수로 개수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일일이 세야 될까요? 이거를 일일이 셀 거면 그냥 드립다 그냥 분배하는 거랑 난이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일일이 세지 말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풀자? 이렇게 가보자 이거야. 주인공을 A로 해도 괜찮고 B로 해도 괜찮은데 A는 나 B로 한번 설명해 볼게. 주인공이 B라고 설명해 보자. A여도 괜찮아. A라고 할까? 자, 주인공을 A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가볼 거야. 이게 왜 한 개냐? 자, 이 3개의 덩어리가 있죠. 이 3개의 덩어리 중에 3번 다 A를 뽑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3C3. 오케이? 그래서 한 개가 나왔던 거야. 얘는 왜 A 2번, B 1번 뽑는 건 왜 3개 나오냐면 이 3개의 덩어리 중에 A를 2번 뽑을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 B는요? A를 2번 뽑으면 당연히 B는 1번이기 때문에 B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는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 3덩어리 중에서 2덩어리를 선택해서 3덩어리 중에 2덩어리를 선택해서 A를 뽑으면 A만 뽑으면 B는 자동으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 B 제곱항이 3개가 나왔던 건 여기 위에 있는 3덩어리 중에
한 개의 덩어리에서 A를 뽑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C1은 3이니까 여기 개수가 3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BBB가 하나 나오는 건 세 덩어리 중에 아무 것에서도 A를 뽑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NC0은 1이니까 그래서 개수가 1인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3A 세제곱 더하기 3C2A 제곱 B 더하기 3C1AB 제곱 더하기 3C0B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맞나요? 여기 뒤에 적혀 있는 애들은 문자를 담당하고요. 이것들은 문자를 담당하고 이 앞에 적혀 있는 애들이 그 문자가 나오는 개수를 표현을 한 식입니다. 그리고 그 개수가 개수죠. 알겠나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4제곱짜리도 전개를 해보면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안 적혀있고 너네들 책에는 3C0A 세제곱에 더하기 3C1A 제곱 B에 더하기 3C2AB 제곱에 더하기 3C3B 세제곱이라고 적혀있는데 같은 식입니다. 저 위에 적혀있는 거는 개수들이 A가 주인공이어서 A의 개수에 이제 여기 맞춰져 있죠. 근데 여기는 B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B의 개수에 여기가 R자리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를 주인공으로 삼든 B를 주인공으로 삼든 어쨌든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항들을 각각의 항들을 나오는 것의 개수를 찾자라고 하는 게 이항 정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4제곱도 한번 찾아볼까요? A 더하기 B의 4제곱은 문자 순서부터 갈게. A 4제곱, A 세제곱 B, A 제곱 B 제곱. 너무 가깝네. 자, 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AB 세제곱, 그 다음에 B 4제곱. 이렇게 항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이 돼. 그렇다면 이것들의 개수는 이것들의 항을 뽑을 수 있는 개수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묶음이 4묶음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 이 4묶음 중에 A를 4번 뽑으면 돼. 더하기 4묶음 중에 A를 3번 뽑으면 돼. 그 다음에 더하기 4묶음 중에 A를 2번 뽑으면 돼. 더하기 4묶음 중에 A를 1번 뽑으면 돼. 더하기 4묶음 중에 A를 뽑지 않으면 돼. 의 개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긴 뭐 1, 4, 6, 4, 1 이런 개수가 나와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는 게 이항 정리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렇다면 4제곱이 아니라 이제 진짜 백이 나옵니다. n제곱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일반화라고 합니다. 특정 숫자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주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숫자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식을 세워보는 거, 이걸 일반화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일반화 해봅시다. A 더하기 B의 n제곱. 문자가 순서가 어떻게 될까? A의 n제곱에 A의 차수는 줄어들고 B는 1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차수는 하나 더 줄어들고 B는 2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좁은데, 자, A의 차수가 하나 더 줄어들고 B는 3제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가장 마지막에는 B의 n제곱이 생길 거고, 그보다 앞에는 B의 n-1제곱에 A 1제곱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를 일반화를 해봅니다. 항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얘를 일반화를 해보면 A가 주인공인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가 NC, N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B가 N개의 묶음이 있을 거예요. N개의 묶음이 있을 건데 그 N개의 묶음 중에 N개 다 선택해서 A를 뽑겠다. 이렇게 NC, N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개수는 nc n-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nc n-2, 그 다음에 이 녀석은 nc n-3, 그 다음에 이 녀석은 nc1,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더하기 nc0. 이게 이제 A가 주인공인 상황에서 하는 거고, 뭐 교재에 따라서 A가 주인공으로 가르쳐주는 교재도 있고 B가 주인공으로 가르쳐주는 교재도 있는데, 여기가 nc0, 여기가 nc1, 여기가 nc2, 여기가 nc3, 여기가 ncn-1, 여기가 ncn이면 B가 주인공인 식이고요. 뭘 주인공으로 하다 상관없습니다. 정말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여러분들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전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항정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항정리란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전개가 된다. 그것을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숫자들, 이것들을 이항계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내려가시면은 이항계수의 성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뭐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에 n제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x 더하기 1에 n제곱을 전개를 하면,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이항정리 배웠으니까 nc0 x n제곱 1이 주인공이라고 칩시다. 더하기 nc1 x n-1제곱 곱하기 1인데 1은 생략. 알겠습니까? 1은 생략. 더하기 nc2의 x의 n-2제곱에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 너무 짧게 했나? 한 두 개만 더 해보자. 더하기 nc3의 x의 n-3제곱 더하기 nc4의 x의 n-4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1의 x의 1이 아니라 nc n-1의 x의 1제곱 더하기 ncn의 1의 n제곱. 1의 n제곱은 뭐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뭐 쓰나 마나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얘를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자, 근데 내가 여기에 양변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2의 n제곱은 이렇게 되고, 여기 우변의 모든 x자리에 다 1이 들어가면 이것들은 다 그냥 숫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n은 2의 n제곱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성질이 나옵니다. 암기가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3c0 더하기 3c1 더하기 3c2 더하기 3c3은 2의 3제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하지 말고. 알겠지? 이렇게 쓰자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다 라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처음은 1이거든. 그래서 얘를 많이 까먹어요. 빼먹을 때가 있는데 저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그 여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의 n제곱이 돼서 좌변은 0이다가 되고, 우변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되거든요. 요 자리에, 요 자리들에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되는데, 근데 그 녀석은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뭐 다르기는 하겠지만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nc3 더하기 땡땡땡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빼기 뭐 ncn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앞에 개수의 부호가 뿔마가 반복이 되면 그것의 계산 결과는 항상 0이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 3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3으로 가보면 자, 3c0 빼기 3c1 더하기 3c2 빼기 3c3이 있으면 0이라는 거예요. 계산 안 해봐도.
근데 이것이 마이너스 3C0 더하기 3C1 빼기 3C2 더하기 3C3이어도 0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NC0부터 NCN까지 부호가 반복적으로 바뀌는 형태에서는 다 더해주면 항상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항계수의 성질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다 더해볼게요. 다 더해보면 좌변은 2의 n제곱이 되고 우변은 nc1, nc3 이런 애들이 다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nc0, nc2, nc4 이런 애들이 두 개씩 있게 됩니다. 그죠? 땡땡땡 이렇게 어디가 끝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땡땡땡 뭐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로 한번 나눴기 때문에 2의 n-1제곱이 된다는 게 3번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양변을 더하지 않고 양변을 빼보면 그러면은 또 2의 n제곱은 이번에는 얘네들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더하기 이런 홀수항들이 두 개씩 있게 돼요. 근데 여기도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n-1제곱이 되고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더하기 땡땡땡이 되고 그게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여준 건 이게 이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nc0부터 ncn까지 중에서 0을 포함한 짝수항들만 다 더하면 2의 n-1제곱이 되고 1부터 시작하는 홀수항들만 다 더해도 똑같이 2의 n-1제곱이 된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계산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뭐냐면 요것들의 a 더하기 1의 1제곱의 개수를 적어 놓으면 이거는 여기에 1a, 1b고 a 더하기 b의 제곱의 개수는 1a제곱, 2ab, 여긴 b제곱 a 더하기 b의 3제곱은 1a 세제곱, 3a제곱 b, 3ab 제곱, 여긴 b 세제곱 이렇게 이것들을 전개한 거에서 개수만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으면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 모양에서 규칙이 있더라 이거예요. 왼쪽 오른쪽의 합이 아래에 있는 숫자가 된다라는 이런 규칙이 있더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칙대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은 요거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하에서 조합을 배울 때에도 배웠던 내용이고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n-1cr-1 더하기 n-1cr이 ncr이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조합의 성질이 있죠. 이것을 설명할 때도 파스칼의 삼각형이 쓰이는데 근데 우리도 요거는 뭐 사용할 수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외워놓고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뭐 굳이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나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볼 수 있는데 파스칼 삼각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하키스틱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키스틱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하키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생긴 하키스틱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하키스틱을 들고 있죠. 그죠? 하키하는 친구가. 그래서 저 하키스틱이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줄만 더 내려볼게. 1 더해서 5, 10, 15, 1인데 이렇게 더한 게 이걸 다 더하면 하키스틱 모양대로 내렸을 때 여기에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10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만 이제 삼각형 자체로 푸는 하키스틱 뭐 규칙 뭐 이런 건데요.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 확률과 통계 시험지를 보면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문제에다가 실제로 띄워주고 하키스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만드는 거 딱 한 문제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하키스틱은 큰 의미가 없고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문제나 한번 봅시다. 밑에 문제 볼게요.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전개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 한 문제 풀어보자. 107번 x 더하기 x분의 1의 4제곱. 자, 일단은 이 녀석의 항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 항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항은 x 4제곱일 거고, 그 다음 항은 x제곱일 거예요. 맞나요? 왜냐면은 이거 3번, 이거 1번이잖아. 그지? 이거 3번, 이거 1번이니까 x세제곱 곱하기 x분의 1 항이 생기는데 그것은 x제곱항이죠. 그 다음에 두 번 뽑으면 여기는 상수항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한 번, 3번 뽑으면은 x제곱분의 1항이 생기고, 뒤에 것만 4번 뽑으면은 x 4제곱분의 1항이 생겨요. 항의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x를 주인공으로 삼을게요. 그러면은 자, 4묶음 중에 4번 다 x만 뽑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4묶음 중에 3번을 x를 뽑는 게 개수가 되죠. 그 다음은 상수항인데 4묶음 중에 2번 뽑는 게 상수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4묶음 중에 1번만 x를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4묶음 중에 빵번 x를 뽑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전개를 해주면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6 더하기 x제곱분의 4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전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식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분배를 하지 않고도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해준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108번 문제를 볼게요. x 더하기 2의 6제곱을 전개한 거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합니다. 자, 요것을 이제 이항 정리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x 5제곱은 얘를 5번, 얘를 1번 뽑는 거죠. 그래야 x 5제곱이 생깁니다. x 더하기 2가, 자, x 더하기 2, x 더하기 2, x 더하기 2, 하나, 둘, 셋, 넷, 다섯, x 더하기 2, x 더하기 2가 6번 곱해져 있는 거에서 x를 5번, 2를 1번 뽑는 경우의 수가 x 5제곱의 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6개의 묶음, 이 6묶음 중에서 5번 x를 뽑는다, 또는 6개 중에 한 번만 2를 뽑는다. 어쨌든 그것의 결과는 6으로, 개수는 6이다라고 금방, 아이고 미안, 뭐야 이거, x 5제곱 x 5제곱 아니야? 아, 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써줄 때 6C5에 x 5제곱에 2의 1제곱이라고 써주거나, 아니면 6C1에 x 5제곱에 2의 1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12x 5제곱을 찾아주시면, 어떻게 찾든 간에 찾아주시면 x 5제곱의 개수가 12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항의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내가 좀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 풀이입니다.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 풀이는 뭐냐면,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세줄 건데, 근데 이걸 일일이 세지 않고 어떻게 셀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뭐로 설명하냐면 파란 공 3개, 빨간 공 2개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n팩의 5팩의 3팩, 2팩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기억납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세줄 거예요. x가 5개, 2가 1개인 거잖아. 이걸 마치 파란 공이 5개, 빨간 공이 1개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x 5개, 2 하나가 몇 개 생기냐면 6팩 나누기 5팩 1팩으로 생겨요. 거기에 x 5제곱에 2의 1제곱이 곱해지게 되면 여기 요거 이게 문자니까, 그러면 결과는 똑같이 12x 5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 푸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109번 문제를 이번에는 이항 정리가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것을 전개했을 때 a 4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a 4제곱 항은 a를 4번, 3을 3번, 어쨌든 총 7개의 묶음이 있었을 테니까 그 7개의 묶음 중에 a를 4번, 마이너스 3을 3번 뽑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a 4개, 마이너스 3 3개를 섞어주는 경우의 수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7팩에 4팩, 3팩이 되고 a를 4개, 마이너스 3을 3개 곱해준 것이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945 a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얘가 되죠. 재혁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억나? 이거 안 나? 알았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보강 때 하자. 저거요. 왜 3제곱?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거 개념을 설명할 때 A가 들어가고 A가 줄면 그만큼 B가 들어갔어야 돼요. B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지금 B 역할을 하는 게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게 문자라고. 문자를 담당하는 거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마이너스 3은 숫자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만 거기에 마이너스 3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런 게 궁금하면은 요거 있잖아, 요거. 110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2x-3의 5제곱, 3y의 5제곱에서 x의 세제곱, y의 제곱의 개수를 찾아봐라. 그러면은 이것을 5번 곱할 때 얘가 3번, 얘가 2번 곱해지게 되면 x세제곱, y제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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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y를 일렬로 나열하는 개수만큼 개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5팩에 3팩, 2팩 해주시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x세제곱, y제곱 항이 생겨. 그래서 얘가 720 x세제곱, y제곱이 된다. 개수는 72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죠? 선생님은 이제 이항 정리로 푸는 것보다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조금 더 좋아서 실제로 니네들 막 문제 풀어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냥 거의 풀어줄 거예요, 나는. 사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12번. 6시 0부터 6시 0 더하기 6시 1 더하기 6시 2 더하기 해서 6시 6까지를 다 더해라? 이거 그냥 2의 6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근데 내가 요거에서 좀 뭐 하나 활용해서 좀 문제를 물어볼게. 내가 112-1번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6시 1 더하기 6시 2 더하기 6시 3 더하기 6시 4 더하기 6시 5 더하기 6시 6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건 몇이라고 해야 될까?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아? 일단 지금 당장은 안 되지. 당장은 안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NC 0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해. 근데 얘는 6시 1부터 시작했잖아. 그치? 그럼 뭐가 필요해? 6시 0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6시 0. 근데 6시 0이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이만큼이 2의 6제곱이지.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없을 때에는 그거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지금처럼. 알겠죠? 없을 때에는. 육시형이 없어? 육시형 만들어주면 되지. 그리고 육시형이랑 똑같은 숫자를 한번 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다. 자, 넘어가서 문제 봅니다. 116번. 자, 저것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 잘 봐라.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항들이 생깁니다. 항들이 생긴다. 그치? 근데 이런 전개식에서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의 이 지수들의 합이 8로 항상 일정해야 돼. 맞니? 니네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문자만 보면 A 세제곱, A제곱 B항, A, B 제곱항, B 세제곱항이 있는데 여기에 11 써있잖아. 이 항들의 지수의 합이 항상 3으로 일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처음 깨달은 건 아니죠. 보통은 한 중3 때나 고1 때쯤 깨닫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B의 0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라.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8인데 이때 P, Q, R은 0이 아닌 정수야. 그쵸? 미안. 음이 아닌 정수야. 0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P가 5고 Q가 0이고 R이 3이면 그러면 저것들의 전개식 중에 A 5제곱, C 3제곱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방정식 나왔네요. 음이 아닌 정수네요. 방정식과 음이 아닌 정수가 나오면 3H8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3개 중에 8번 선택하는. 그래서 3 더하기 8 빼기 1C 8이다가 되고 10C 8이네요. 그래서 45. 그 다음에 넘어가 120번.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6개씩 들어있대요. 자, 빨간 공이 6개, 노란 공이 6개, 파란 공이 6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8개의 공을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적어도 1개씩이야.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1개씩. 예를 들면 내가 뽑은 8개가 빨강 6개, 노랑 2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적어도 1개씩은 뽑아야 되면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빨강, 노랑, 파랑 하나씩 뽑아놔. 하나씩 뽑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뽑으면 되죠.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쳐보자. 자, 이거를 하나씩 뽑아놓으면 8개를 뽑는 거에서 5개를 뽑는 거로 바뀝니다. 그치? 그 5개 중에 빨간 공이 P개, 노란 공이 Q개, 파란 공이 R개가 뽑힌다라고 치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5임을 만족시키면 되고 이때 P, Q, R은 음이 아닌 정수예요. 방금 전에 풀고 온 거랑 똑같이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방정식이 나왔고 음이 아닌이란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하나씩 뽑아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으로 그냥 8개를 뽑는다고 해봐. 생으로 뽑는 상황에서 빨간 공이 A개, 노란 공이 B개, 파란 공이 C개가 뽑히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인데 이때 A, B, C는 1 이상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걸려서 1개 이상은 뽑아야 되니까 1 이상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걸리면서 중복조합을 쓸 수 없어요. 중복조합은
음이 아닌 정수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 중복조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뽑아놓고 이런 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3H 5다. 3 더하기 5 빼기 1C 5다. 7C 5다가 되고요. 21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24번. 두 집합 x랑 y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대요. 근데 조건이 이겁니다. f1보다 f2가 크거나 같고 f3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요거 함수의 개수 문제는 이렇게 대응관계에 그려놓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 풀다가 잘 안되겠으면 이거 그려놓고 생각하면 조금 더 생각하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두 개를 그릴 건데 자, 너네가 수학 하 문제를 풀 때, 함수의 개수 문제를 풀 때요, 이것과 비슷한 것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수학 하 먼저 할게요. 수학 하에서는 G1이 G2보다 크고 G3이 크다 라고 받았어요. 뭐가 없냐면 밑에 등호가 없는 애를 받았었어요. 등호가 없는 애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냐면 이 Y에 있는 5개의 후보 중에 그냥 아무거나 3개 고르는 거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아무거나 3개를 고른다. 5개 중에 순서에 관계없이 아무거나 3개를 고르면 그러면 그때 반드시 제일 작은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에 그 다음 숫자에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초록색 대응에서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5개의 후보 중에 3개를 순서에 관계없이 고르는 경우의 수가 바로 이것의 경우의 수였어요. 마이너스 2를 고르고 0을 고르고 1을 골라도 대응관계는 이거고 0을 고르고 마이너스 2를 고르고 1을 골라도 대응관계는 이거기 때문에 C를 사용했던 거예요. 순서에 관계 없었으니까. 그래서 너네가 수학 하에서 밑에 등호가 없는 상황을 문제를 풀었는데 확률과 통계에서는 등호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확률과 통계에서 무조건 등호가 있는 걸 시험 문제로 내진 않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부등호를 받았을 때, 부등식을 받았을 때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등호가 없으면 C로 풀고 등호가 있으면 중복조합으로 푸는데 그것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있는 이 5개의 Y 원소 중에 3개의 원소를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1과 마이너스 2를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3번 선택하긴 했어. 근데 중복이 허용이야. 근데 크거나 같다잖아.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1이 마이너스 2한테 2가 마이너스 2한테 3이 1한테 대응이 되면 얘가 원하는 상황이거든. 왜? F1과 F2는 같아도 되니까. 이해되니? 근데 내가 이걸 고르는 순서를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를 골랐는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고르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을 고르든 같은 상황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자, 중복이 가능하고 순서가 관계가 없네.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한 조합이어야 되네.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5H3인 거고 5H3은 5 더하기 3 빼기 1C3이죠. 7C3이 되고 35 가지수가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등호가 없으면 조합, 등호가 있으면 중복조합. 알겠지? 꼭 기억합시다. 자, 넘어가 볼게요. 128번.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YZ의 개수를 A. 자, 일단 요거부터.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게 가장 기본인 겁니다. 음이 아닌. 이 방정식 풀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라 그랬지?
XYZ가 있는 무한히 많이 있는 주머니에서 8번을 꺼낼 건데 예를 들어 XXXXYYY Z 뽑으면 X는 4, Y는 3, Z는 1인 이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X, Z,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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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Y여도 똑같죠? X가 4, Y가 3, Z가 1인 건 똑같으니까 순서의 관계도 없고 중복도 가능하고 게다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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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같은 것만 8번 뽑으면 Z랑 Y는 0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음이 아닌 0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다. 0이 가능한 음이 아닌이라는 조건이 꼭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복 조합을 사용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밑줄 그은 상황에서는 X, Y, Z 저 3개의 덩어리 중에 여덟 번을 뽑으면 되는 8H3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H3은 또 3H8이네요. 3 더하기 8 빼기 1 C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은 45가지가 나오고 이것을 A라고 합시다. 근데 이건 뭐 너무 심심하잖아 문제가. 그치? 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 두 번째 묻겠죠? 자연수 XYZ의 순서쌍의 개수를 B라고 하겠다. 자, 자연수예요. 자연수면 0이 불가능이지. 0이 불가능.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XYZ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8번을 꺼낼 건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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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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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나와서 X가 4, Y가 4, Z가 0이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이걸 배제시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배제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는지 잘 보세요. 되게 야매 같은데, 자, 치환합니다. X를 X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치환할게요. Y를 Y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치환할게요. Z를 Z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치환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5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치환하기 전에는 X, Y, Z는 자연수였는데 치환하고 나서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X 프라임에 0 집어넣어도 X는 1부터 시작이거든요. 이해됩니까? 0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Z 프라임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Z는 1부터 시작이니까 자연수다를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0이 가능한 문자로 치환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5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고 3H5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3 더하기 5 빼기 1C5가 되고 7C5네요. 7C5 계산해주시면 21이다. 이게 B가 됩니다. 그래서 A랑 B를 더해주시면은 이제 뭐 6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이제 0이 불가능한 문자로 세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0이 가능하게끔 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3번. 저것의 전개식에서 x제곱 y 세제곱의 개수가 270이래. 근데 x제곱 y 세제곱은 x를 2번, 이 y항을 3번 뽑아야 x제곱 y 세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개수 찾아볼까요? 저 항 찾아볼까요? 5팩을 2팩과 3팩으로 나눠주시고 x의 제곱에 ay의 세제곱이 바로 x제곱 y 세제곱 항이 되죠. 이렇게 한 번에 뚝딱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찾았는데
선생님 저 그거 좀 싫어요. 이항 정리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5묶음 중에 2묶음 x를 뽑고 나머지 3번은 ay를 뽑으면 됩니다. 왼쪽 식이든 오른쪽 식이든 같은 식이고, 그리고 요 조합이 어차피 얘와 같은 거라는 걸 알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그러면 10a 세제곱 x제곱 y 세제곱이 되는데, 그것이 270 x 세제곱 y 세제곱 x제곱 y 세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10a 세제곱이 270이라는 거고 a 세제곱은 27, a는 3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138번 저것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요 5제곱짜리 묶음에서는 상수항에서부터 x5제곱 항까지 골고루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제곱짜리 묶음에서는 마찬가지로 상수항에서부터 x4제곱 항까지 골고루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묶음들이 곱해져서 x제곱이 생기려면 자, 이거 곱하기에서 첫 번째 묶음의 x제곱 항과 두 번째 묶음의 상수항이 곱해져야 돼. 또는 첫 번째 묶음의 x항과 두 번째 묶음의 x항이 곱해지면 x제곱항이 되고요. 또는 첫 번째 묶음의 상수항과 두 번째 묶음의 x제곱항이 곱해져도 x제곱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x제곱항이 생기는 상황이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를 일일이 전개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찾아주고 마지막에 동료항들끼리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간다. 1 플러스 x의 5제곱에 x제곱항을 찾을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찾아도 되고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도 됩니다. 갑자기 이항 정리를 하고 싶어져서 난 이항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5묶음 중에 2묶음 x제곱을 선택하면 되고 1은 3번, x는 2번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곱하기 상수항을 만들어낼 거예요. 상수항을. 그러면 얘는 4묶음입니다. 4묶음 중에 빵번 x를 선택하면 1만 4번 선택하겠다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면 네모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요 네모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항과 여기서 x항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묶음에서 x항은 5묶음 중에 1번 x를 선택하면 1은 4번 선택하는 거겠다는 거고 x는 1번 선택하게 되고요. 곱하기 두 번째 x항은 4묶음 중에 1번 x를 선택하면 1을 3번 선택하겠다는 거고, 자,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 x를 1번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하면 세모 x제곱이 될 겁니다. 세모에 어떤 숫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거에서 상수항. 솔직히 그냥 이긴 거 알잖아. 그지? 그냥 이긴 거 알지만, 자, 5묶음 중에 빵번 x를 선택하면 1만 5번 선택하는 거겠다는 거고, 곱하기 두 번째 x제곱항. 4묶음 중에 2번 선택하면 1을 2번, 마이너스 x를 2번 선택하겠다는 거고, 이것도 계산하면 별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x제곱이 생길 수 있는 3가지 케이스를 다 계산을 했고, 그랬을 때 저 개수 네모랑 세모와 별을 더하면 최종적인 x제곱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4. 그 다음 넘어갑니다. 140번. 자, 요게 이제 함정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항 정리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면 2의 n제곱이다 라고만 공부를 하면 이런 거에서 실수합니다. 뭐가 없어 지금? nc 0이 없어. nc 0부터 nc n까지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nc 0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C형 이렇게 꼽사리 껴넣을게요. 근데 NC형은 1이잖아. 여기에다만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도 1을 더할 거고 여기다가도 1을 더할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는 1001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2001이 되고 가운데에 있는 애는 NC0부터 NCn까지 더해지니까 2의 n제곱이다가 돼. 그러니까 2의 n제곱이 1001과 2001 사이에 있는 그 n의 값을 구하시오. 10제곱이죠. 1024.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요런 게 이제 그 억지로 여러분들 보고 그거 파스칼 삼각형으로 이제 문제 풀게 만드는 거기는 한데요. 일단은 파스칼 삼각형으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그냥 조합의 성질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2C0과 1C0은 1로 같습니다. NC0이 항상 1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 빨간색 지우고 여기에다 빨간색을 색칠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키스틱 얘가 정답인 거예요. 그죠? 하키스틱 모양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키스틱처럼 보이죠? 나는 근데 하키스틱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뭐 다리 기부스, 통기부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어쨌든 이름이 하키스틱이어서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어거지로 이제 그림을 풀게 만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만날 거냐면 2C0 더하기 2C1 더하기 3C2 더하기 4C3 이제 이렇게 받을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녀석이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n-1c r-1 더하기 n-1c r 뭐 이거 순서 좀 얘가 지금 순서가 반대로 적혀 있으니까 나도 순서를 반대로 적어 볼게. 이렇게 는 ncr이다라고 하는 요 조합의 성질이 있거든. 내가 반대로 적었네.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첫 번째 밑줄 그은 게 이 n-1c r-1 그리고 n-1c r의 형태입니다. 언제? n이 3이고 r이 1일 때죠. 맞나요? 요거대로 얘가 2고 0이고 2고 1이면 3이고 1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금 나온 거랑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애랑을 연결해서 보면 그러면 얘가 4C2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계산 결과랑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애를 연결해서 보면 5C3이 되죠. 그래서 5C3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